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1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차 강의입니다. 먼저 기말고사 안내를 해드리면 일시는 12월 8일 화요일 2, 3교시 시간에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분간 업로드 포함해서 90분간 볼게요. 비대면 온라인 줌을 이용해서 하고 어, 오픈북 오픈노트 그 우리 15주차 강의 자료에 올려놓을 거예요. 15주차 강의 자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그 공지를 할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바로 제가 올릴 테니까 바로 볼 수 있을 거고, 범위는 지난번에 중간고사 본 그 다음부터예요. 이게 파트 1의 자료에 27페이지부터 여기가 이제 그 지배방정식 설명하는 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파트 2 이제 몰레큘러 모델 있죠. 여기는 컨티뉴엄 모델 얘기를 주로 파트 1에서는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몰레큘러 모델, 통계 모델 이런 것들 했죠. 그래서 거기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로 파트 2-1을 드릴 텐데, 번 에듀케이션이라고. 그거는 이제 시험 번 에듀케이션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으로서 내지는 않을 거니까 이거면 충분하고, 그건 그냥 참고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의 강의를 하면 이제 이 오리지널 이 논문을 다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또 중간고사 이전에는 그 유체역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이크로 연료체 부분을 많이 자세히는 못했지만, 그 이 학습 목표 자체가 어, 이제 멤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은 마이크로 수준의 그런 유체가 흘러가고, 그렇게 되면 연속체가 깨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연속체가 깨지는가, 그리고 연속체가 깨지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건가. 뭐 바운드리 컨디션이 달라진다. 노슬립이 아니고 슬립이 일어나고, 온도도 연속 온도가 아니고 벽면과 유체에 이 갭이 생긴다. 점프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벨라시티 슬립 또는 템퍼러처 점프가 그냥 리니어한 수준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넌 리니어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수준 또는 뭐 고차적인 수준 이렇게. 그래서 그걸 크누센 넘버로 해서, 크누센 넘버가 아주 작으면 연속체, 1000분의 1에서 10분의 1이면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10분의 1에서 14이면 이제 2차 바운더리 컨디션, 그죠? 2차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또는 컨티뉴엄이 그 구간에서 깨질 우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이 있고 프리 몰레큘러가 있고, 그건 제가 여러 번 여기다 그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논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논문이 리뷰 논문, 즉 리뷰라고 하는 것은 기존 연구를 다 정리했다는 뜻이야. 다시 보는 거죠. 리뷰. 기존 논문을 잘 정리해서, 논문 제목이 Flow Physics in MEMS. MEMS에서 멤스 실험, 멤스 구조물에서 유동이 흐를 때 그 물리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는 그 논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트로덕션, 그래서 역사를 좀 소개했어요. 리차드 파인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모든 기계 제품들이 작아진다. 작아지면 그동안의 컨벤셔널한 기존 방식에 비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달라지는가. 작아지면 아주 도드라지는 현상이, 기존에 쓰던 연속체라 하더라도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달라진다. 그 다음에 또 더 이게 가스가 그 안에, 가스 같은 경우에 더 희박해지면 이제 컨티뉴엄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면 컨티뉴엄이 깨진다는 것은 그 입자를 다 추적해야 되니까 입자 하나하나의 그 입자 관점에서 다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눴죠. 입자를 디터미니스틱하게 지배방정식, 기존의 그 동력학을 입자에 적용해서 다 합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확률적으로 그 입자가 거기 존재하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걸 확률적으로 존재 여부 확률을 가지고 또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걸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 이제 플로우 피직스가 주 관점인데 유동의 물리적 현상, 물리 현상, 피직스를 이렇게 다뤘었고, 이걸 다루기 위해서 그 피겨 1에 보면 이게 플로우 모델링 요 그림 이제 생각날 거예요. 요거 지금 우선 이걸 한번 훑어보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그래.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했던 거. 여기 플로우 모델링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연속체, 또 다른 방식은 이제 분자 모델, 입자적 관점, 전체적인 관점. 그래서 연속체도 이제 핵심은 나비아-스톡 방정식인데, 이거에 이제 비점성을 고려하면 오일러 방정식이 되고, 오일러. 또 버넷 이퀘이션도 될 수 있다. 버넷. 근데 버넷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버넷 이퀘이션이 될 수 있고, 또 입자 모델에서는 이제 디터미니스틱과 결정론과 확률론 두 개로 나뉘죠. 결정론. 이것은 지배 방정식을 세워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클래시컬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론적인 모델이 MDG, 몰레큘러 다이내믹.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리오비엘. 여러 번 썼으니까 여기 잘 안 보이더라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지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리오비엘을 푸는 것도 이제 볼츠만, 리오비엘 이퀘이션을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볼츠만 방정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결정론과 확률론을 조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이렉트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이 논문에서 세 번째 플로우 모델링 파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플루이드 모델링 파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고, 처음에 이제 연속체, 처음에 이걸 모델링 기준을 삼기 위해서 크누센 넘버를 적용했죠. 크누센 넘버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어? 그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 이동하다가 충돌할 때까지의 거리, 평균 자유 행로, 민 프리패스를 L이라고 했을 때 시스템의 길이로 나눠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 네 가지 영역을 나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컨티뉴엄, 연속체 유동. 이것이 KN이 거의 0에 가까울 때, KN이 1000분의 1보다 작을 때 연속체. 두 번째, 크누센 넘버가 0.1000분의 1에서 0.001에서 0.1 사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슬립 유동이라고 그랬죠? 슬립 유동, 슬립 플로우, 슬립 유동. 슬립을 썼는데 노 슬립 벨라시티. 그 다음에 노 점프 템퍼러처. 이 의미 아시죠? 노 점프 템퍼러처. 벽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움직이지가 않고 있는 벽, 물론 움직이는 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그 벽에 붙어 있는 분자는 이 벽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벽이 고정되어 있으면 슬립이 안 일어나고 그대로 붙어 있다, 그런 뜻이고, 온도도 이 벽의 온도와 바로 인접한 유체 온도는 온도가 같다. 그게 이제 노 점프야. 이 같으려면 사실은 분자들이 여기 와서 부딪히고 갈 때 이게 많아야 돼요, 개수가. 그래야지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분자 수가 적다. 그러면 이 온도하고 교차해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얘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온도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분자 수가 적을수록 이제 점프가
또 노슬립, 슬립도 많이 일어나고 점프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쪽으로 갈수록 더 희박가스, 더 희박성이 크면, 그 다음에 이제 더 희박해지면 그게 뭐예요? 트랜지션. 이제 연속체에서 완전히 디스크릿으로 트랜지션 되는 거죠. 트랜지션 이동되는 거죠. 트랜지션 유동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트랜지션 레이짐이라고 썼어. 레이짐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레이짐, 트랜지션 레이짐 또는 뭐 트랜지션 영역, 영어 우리말로 한다면 트랜지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는 연속체로 보기도 하고 비연속체로 보기도 하고, 이때는 크누센 넘버가 거의 그 1에 가까운, 즉 0.1과 10 사이, 거의 오더가 여기 가면서 이렇게 평균 자유행로 L과 요 시스템의 길이가 거의 같은 수준이죠. 10분의 1이나 10배나 그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연속체로 보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이제 디스크릿, 비연속체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속체로 볼 때는 다 지배 방정식은 뭐예요? 나비아-스토크 이퀘이션을 쓰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만, 여기는 노 슬립, 여기는 슬립, 요건 세컨드 슬립,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세컨드 슬립, 세컨드 점프. 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이란 뜻이에요. 비선형 점프, 벨라시티, 템퍼러처. 그 다음에 더 희박해져. 입자가 몇 개 없어요. 그럼 완전히 프리 몰레큘러, 자유 분자 운동이죠. 프리 몰레큘러니까 자유 분자. 분자 수가 몇 개 없어요. 자유 분자 유동. 근데 크누센 넘버가 이제 1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 볼륨을 잡았을 때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벽과의 부딪힘도, 이 바운더리에서 부딪힐 확률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또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것도 줄어들고, 이럴 때는 이제 분자 모델을 써야 되는 거죠. 분자 모델을 쓰는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어떤 영역의 분자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 얘 하나 각각을 동력학적으로 풀어, 클래시컬 다이내믹 동력학적으로 풀어서 이것들의 예를 들어 속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속도를 계산하고 전주 평균 내서 전체 유동으로서 평균 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것마저도 어려운 게 때는 이게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작은 입자들 같으면 이제 확률론적으로 따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개념이 사실 살짝 들어와요. 그러나 양자역학을 푸는 건 아니고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계산한 어떤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선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자 모델 얘기하고 결정론에서 요 MD, 몰레큘러 다이내믹스, 또 확률론에서 이제 리어비리케이션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어비리케이션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제 그걸 어떻게 푸느냐, 그대로 풀기는 너무 어려워요. 리어비리케이션은 이퀘이션에 비해서 미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 쭉 그 얘기를 했었고, 컨티뉴엄 모델,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컨티뉴엄과 연속체와 체 모델과 분자 모델이 있었지. 분자 모델 쭉 소개를 하고, 이걸 크누센 넘버로 구분을 하고, 네 번째 컨티뉴엄 모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컨티뉴엄 모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나비아-스토크 이퀘이션이 이제 유도가 되죠. 유도가 된다. 그리고 이 컨티뉴엄과 관련된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컴프레서빌리티, 압축성. 보통은 압축성 유동, 비압축성 유동을
그 구분하는 게 마하 넘버라고 그랬죠? 마하 넘버가 0.3보다 작으면 비압축성, 크면 압축성. 마하 넘버가 속도를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의 속도를 그 저기 음속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마하가 1이다. 그러면은 이제 음속으로 달리는 그 날아가는 비행기가 마하 2. 그럼 초음속 그 비행기잖아요. 그 마하가 0.3도 여전히 빠른 편인데 어쨌든 0.3 이하 상대적으로 저속인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incompressible flow 그걸 그냥 쓰면 되고 이것보다 크면 이제 compressible flow 유동을 풀어야 돼요. 밀도가 변하는 거야. 밀도가. 우리는 incompressible은 밀도가 일정한 거였잖아. 그래서 이퀘이션이 쉬웠지. 근데 이건 이제 밀도가 변하니까 좀 복잡해요. 또 한 가지 예외적으로 마하 넘버가 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온도 차가 많으면 자연 대류 열전달 시간에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연 대류 느린 유동이 여기 공기가 거의 정체 상태인데 이쪽 한쪽이 뜨겁고 이쪽이 차가우면 뜨거운 쪽의 공기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요. 부력 때문에 여기 내려가고 이렇게 여기는 밀도가 이쪽은 밀도가 낮고 이쪽은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속도가 굉장히 느림에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가 심하면 이 부력이 발생할 수 있고 밀도 차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컴프레서블 할 수 있다. 그런 예외적인 건 있어요. 아시겠죠? 이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가지고 상세하게 얘기했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수 있고 크누센 넘버에 따라서 저 앞에서 다 했으니까 노 슬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도 있을 수 있고 또 슬립도 세컨드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도 있을 수 있다 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연속체 기반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연속체 기반이었고 이제 연속체가 완전히 깨지는 영역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몰레큘러 모델이죠. 분자 모델 몰레큘러 모델 몰레큘러 베이스드 모델 했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었어요. 하나는 분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야? 하나는 결정론 또 하나는 확률론 통계 확률론으로 다루는 방법. 그래서 이게 이제 몰레큘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이죠. MD라고 하고 그리고 확률이 뭐야? 확률이 이제 리오빌 이퀘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리오빌 이퀘이션까지 왔어. 그래서 이 리오빌 이퀘이션의 그 식이 그리고 요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 지난 시간에 꽤 상세하게 이거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면 이제 연속이냐 비연속이냐 가스가 덴스하냐 레러파이냐 그 다음에 플럭츄에이션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런 리미트를 이제 구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리오빌 이퀘이션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리오빌 이퀘이션 식을 써보면 51번씩 우리 자료에 51번씩인데 51번씩 이렇게 이게 출발점이야. 확률적 모델 분자 모델 중에서 결정론과 확률론이 있는데 확률론의 출발점은 리오빌 이퀘이션이다. 프랑스의 수학자 또 엔지니어인 리오빌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에서는 F로 썼는데 라운드 F, 라운드 T 더하기 시그마 사이 K 벡터 닷
라운드 F 라운드 X K 더하기 시그마 여기 K는 1에서부터 N까지 분자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FK 벡터 여기도 벡터 곱하기 라운드 F 라운드 그 사이 K 벡터는 0. 이게 이제 확률론의 그 확률적인 모델의 이제 출발점인데 이게 0, 51번식인데 여기서 이 벡터 붙은 거 요거 보면 F 벡터는 이건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외력, 힘. 입자와 입자가 서로 부딪히면은 그 사이에 힘에 의해서 부딪히겠지? 어떤 외력이 가해질 수 있겠지? 너무 가까우면은 뭐 반발력도 생길 수 있고 멀면은 또 인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힘. 그 다음에 여기 X는 잘 알다시피 이건 위치죠. 위치 벡터. 위치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변이 벡터. 그 다음에 요 크 사이가 이게 속도예요. 속도. 보통 우리가 속도를 U로 쓰는데 U는 플로우의 속도라면 이 크 사이는 입자의 속도. 입자. 아니면 F로 쓰기도 해요. 스몰 F로 쓰기도 해요. 속도를. 뒤에 가서. 그래서 좀 헷갈려. 입자적으로 그동안 다 벨라스티 U로 썼는데 그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 플로우 전체로서 컨티뉴엄 베이스에서는 우리가 플로우 속도를 U라고 했잖아요. 입자에서는 이거하고 다른 거니까 입자의 속도를 크 사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스몰 F로 하기도 하는데 크 사이로 하고 이제 이걸 다 종합해서 전체 에버리지 되면 이 속도하고 같아지겠죠.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F는 여기 F 벡터가 있고 그냥 F가 있는데 그냥 F가 이제 그 확률이야. 확률. 존재 확률.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여긴 지금 요걸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요걸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F가 그래서 우리 자료에서는 헷갈릴까봐 확률이니까 프라버빌리티라고 해서 P로 고쳐 쓴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오리지널 자료도 있고 강의 자료도 있으니까 오리지널 자료에서는 그냥 F로 썼고 힘은 F 벡터로 쓴 거야. 이해됐죠? 강의 자료에서는 헷갈릴까봐 이거 프라버빌리티 P로 고쳐 쓰고 여기도 프라버빌리티 확률로 고쳐 썼어. 확률은 확률인데 이것도 확률. 어떤 입자가 존재할 확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제 생각에 이 식을 쓸 줄 알고 여기 있으니까 베끼면 되잖아요. 시험 풀 때 오픈북이니까 쓸 줄 알고 이게 무슨 뜻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실제 푸는 것은 못 풀어요. 이 자체로는 풀 수 없고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볼츠만 이퀘이션이 나와. 그 볼츠만 이퀘이션도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단순해서 이제 단순하게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우선 이 식 자체의 이름이 리어빌 이퀘이션이고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의미가 뭐냐면 conservation of n particle distribution function. 보존식이야. 보존식. 예? 여기 conservation 보존 conservation of n개의 particle 입자 particle n particles n particle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distribution n particle distribution function n particle distribution function이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f 또는 우리 자료에서는 p로 썼지 p 이것이 존재 확률이라고 보면 되죠. 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입자의 속도도 표현이 돼 있고 위치도 표현이 돼 있고 또
외력이 필요하겠지. 외력이 있으면 운동이 해야 되니까 외력도 있어. 어떤 시스템에 입자들이 있는데 입자에 가해지는 외력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순간 초기 값이 이제 초기 속도나 초기 위치가 있다고 치면 이것이 그 안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예, 그걸 지배하는 방정식이야.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N개의 파티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존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6n dimensional phase space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간이니까 x가 x, y, z 그 다음에 해당하는 속도도 또 u, v, w 있겠지. 그러니까 6dimension은 6dimension 그 particle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면 돼요. 이제 이걸 풀면은 네가 원하는 값을 이제 얻어낼 수 있어. 위치도 얻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속도도 얻어낼 수 있고 위치도 얻어낼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걸 의미는 n개의 파티클이 분포되어 있을 때 그것들의 존재를 지배하는 보존식이다. 우린 통계적으로 지금 입자적으로 추적하는데 그것도 통계적으로 풀기 위해서 출발점으로 삼는 게 리어빌 이퀘이션이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럼 이걸 풀려고 하겠죠? 이걸 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자체는 못 풀고 굉장히 reduce, 축소시켜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걸 잘 축소하는 사람이 볼츠만이에요. 그래서 볼츠만 이퀘이션은 이것 중에 특수한 경우가 돼요. 그 볼츠만 이퀘이션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거의 비슷한데 훨씬 더 쉬운 편으로 되죠. 그래서 그걸 또 푸는 방식이 또 몇 가지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 리어빌 이퀘이션, 그다음에 볼츠만 이퀘이션, 또 그거의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